말씀을 좀 드리면 이제 서울대 다니면서 저같이 교수님들께서 얘기하실 때가 정말 많았어요. 어떤 느낌이냐? 이대로 해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하셨어요. 서울대 교수님들께서. 그러니까 물론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또는 이렇게도 저렇게도 해볼 수 있어라는 얘기도 있었겠죠. 근데 95% 이상은 이렇게 해가 먼저예요. 사실은. 오히려 서울대를 들어가면. 근데 그게 창의성을 죽이는 교육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창의성은요. 여러분 남들이 발명해 놓은 거 내가 그 발명한 거 창의성입니까? 아니지. 그러니까 얘기하잖아요. 우주 전체 진리가 요만큼이라면 여러분이 학사를 한다는 거는 이 정도를 공부하는 거고 여러분이 석사를 한다는 거는 특정 부분에서 인류 지식 끝까지 가보는 거고 박사를 할 때 창의성이 필요한 거야. 박사를 할 때. 인류 역사에 없던 지식 점 하나를 찍는 거야. 그러면 점들이 모여서 선이 되고 면이 되고 인류의 지식이 확장이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은요, 빨간색, 노란색 점까지는 그다지 창의성이 필요가 없어요. 선현의 길을 누가 더 빨리 밟았느냐, 누가 더 정확히 밟았느냐. 구글 스칼라에도 나오잖아요. 구글 스칼라가 뭐냐? 논문 검색 사이트예요. 구글에서 운영하는. 거기에 나오잖아요. Standing on the shoulders of the giants. 뉴턴이 얘기했다고 알려졌고. Standing, 쓰래요. 어디에? The shoulder. On the shoulder. 어깨 위에. 누구 어깨 위에? The giant. 여러분 선현들 어깨 위에 올라서라고요. 여러분 키가 아무리 작아도 그 자이언트 위에 올라가면 멀리 보일 거 아닙니까? 사실 그 얘기거든요. 그 느낌을 잡아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독자적인 해법을 찾는다. 좋은데 그걸로는 궁극적으로 해법을 못 찾는다. 그러면 남을 따라가면 잡냐? 아니라고. 따라가는 거 기본 창의적까지 가야 된다고요. 자, 그래서 제가 자꾸 답답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답은 있는데 다들 그 정답들을 못 찾고 헤매는 게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다 필기하셨죠? 여기까지 잡아주셨고. 자, 제가 쉬는 시간에 구조를 빨리 잡아놨어요. 같이 봅시다. 오세요. 자, 이런 분석형이라는 사건을 모르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영어 단어 공부하듯이 좀 독서 공부하면서 특히 21, 23, 69 수능에서 모르는 단어들 나오면 찾아 정리하시고 안 풀리는 지문들 요청하셔도 되는데 지금 요청이 어떤 느낌이냐면 배운 내용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요청이나 질문이 아니라 그냥이야, 그냥. 선생님 저 이거 안 돼요야. 근데 그거를 선생님 이 문제 안 풀려 이 느낌으로 하거든. 얘들아, 우리 화작이 안 되면 뭐 보라 그랬어요? 화작 특강 노란색. 교재명이 뭐야? 공유권 독서 기초 이론이야. 엄매 안 돼 있으면 엄매 특강. 문학 안 돼 있으면 문학 언론. 독서는 지금 하고 있는 수업. 그냥 그거 하시면 돼요. 근데 어떤 느낌이냐? 지금 중간에 합류한 학생들이 질문들을 요청을 하고 어떤 지문을 해달라는 요청들을 하는데 대부분은 그냥 자기가 푸는데 안 풀리는 느낌이야. 여러분 그런 건 제가 해결해 드릴 수가 없어요. 어차피 그건 안 되는 거거든. 시간 낭비예요, 서로. 저는 바보 같은 미련한 짓은 안 합니다. 저는 해법 찾아서 해법을 하고요. 쌍욕을 쳐먹어도 맞는 건 맞는 거야. 내가 99%를 설득할 이유가 없어. 정답이 1%인데 그럼 정답대로 살아야지. 뭐 99% 언제 설득하고 있어? 민주주의 아니에요. 여러분 다수결로 정답 구합니까? 수능에서? 수능이 민주주의야? 이상한 소리 좀 하지 마요, 여러분. 이 지문은 동시에 그런 지문이니까. 제가 이 지문 구조도 그리면서 왜 감탄을 금치 못했냐면 작금의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발상들을 줬어요. 참 희한하게 이태원 사고 터지기 전부터 이런 게 있었던 거야. 정말 저는 평가원 교수님들 존경하고요. 물론 꿈보다 해몽일 수 있어요. 봅시다. 전국시대 혼란, 종식한 진은 그럼 봐봐. 진 자체도 혼란을 종식했으니까 대안이지만 결국 대안이 되지 못했죠. 왜? 분석형을 했잖아. 싹 다 불태워버린 거예요. 중국 역사 특이죠. 문화대혁명 같은 것들. 그래서 사상통제를 기도했어요. 얘나 지금. 걔네는 약간 이거 특인가 봐, 진짜. 당시 권력자였던 이사. 지금은 이제 그만 얘기할게요. 역사 지식은 전통만 따지는 허언이었기 때문에 싹 다 태워버린 거예요. 학문은 법과제도에 대해 논란만 일으키니까 싹 다 태워버린 거야. 잡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서 어떻게 됐어? 자, 여러분 다 알고 있죠? 전국시대의 혼란이 진의 통일왕국을 통해서 일단 통일이 됐다가 진도 대안이 되지 못해서 진 멸망하고 다시 초한지, 항화 유방, 그 다음에 어디였냐? 한나라가 만들어졌잖아. 한나라가 전한 후한에서 200년, 400년 갔나요? 그리고 후한 말이 삼국지 그거잖아. 나 잘 몰라, 나 잘 모르는데 어릴 때 삼국지 게임 엄청 했어요. 그래서 그 게임에서 나오는 스토리를 공부를 한 거야. 어쨌든 전국시대의 순자는
어떻게 했냐면 다른 사상이 비판적 흡수통합했대. 그럼 딱 보고 뭐가 느껴진 줄 알아요? 변증법이야 이게. 변증법이잖아. 그러니까 봐봐. 순자 자체도 변증법인 거야. 비판이래, 비판. 그러니까 A라는 사상이 있고 다른 사상을 비판적으로 봐서 흡수통합했으니까 이 자체가 변증법이라니까요. 이해됐어? 그러니까 순자 자체가 변증법을 쓴 거야. 그러면 기존의 중국은요, 이런 순자 같은 정통이 있었으나 이사가 싹 다 튀어버린 거죠. 그래서 한나라에 이르러서 다시 한번 정반합인 거야, 또. 정반합인 거야. 자, 우리가 앞서 배웠던 변증법적 사고를 이렇게도 적용해 볼 수 있다는 예시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의 소재로서. 이런 발상들이 되게 중요해. 스티브 잡스가 얘기했다. 창의성은 정과 점을 연결하는 거라고요. 연결져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굉장히 영리해지는, 똑똑해지는 방법을 배우는 겁니다. 자, 이에 한나라 초기에서는 해결해야 될 거 아니야. 진의 멸망의 원인을 찾았겠죠. 그래서 안정적 통치 방안을 제시했을 거고 주지 세팅 이거겠죠. 그럼 보세요. 그 당시 진나라는 다 때려팼어. 힘의 지배를 했어. 어떻게 하겠대?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육가가 그 대안을 내놓은 거예요. 결국에는 순자, 정, 이사, 반, 육가, 합 또는 전국시대 정, 진나라, 반, 한나라, 합 이런 정반합에 발전되는 역사적 발전 과정도 있는 거죠. 희한하게 가나세티형 지문이 작년 수능 그게 바로 변증법이었고 올해 6월 가나세티형에서 또 얘가 나온 거야. 그래서 내가 일단락 보면서부터 감탄을 금치 못했던 거예요. 저도 이 지문을 처음 봤을 때는 안 보였겠죠. 근데 가르치다 보면은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보다 보잖아요. 새롭다니까. 야, 이 사람들아. 나도 새로운데 당사자인 여러분이 새로워야지 누가 새로워야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2일, 2, 3 기출을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까지 다시 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로워지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수학, 탐구, 영어 두 말 할 필요 없을 거야. 제가 너무 힘들고 힘들어 솔직히. 내가 영수탐을 다 수능 문제 분석하고 있을 수는 없어. 그건 훌륭하신 선생님 많이 계실 거야. 근데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이 시기에 올해 6구나 작년, 재작년 기출 흐름을 다시 한번 확립해보는 게 공부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이 시기에 고3들한테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반대로 공부량이 너무 많아서 0점이 안 잡히는 재수 이상한테도 가장 중요한 거 아닐까. 그래서 여러분의 0점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2일, 2, 3, 6구 수능으로 잡아보세요. 최소한 9거나. 거기서 뭔가 느껴지면 다른 과목들도. 봅시다. 이 한나라 초기 과제는 진의 멸망 원인을 분석하고 통치방을 제시했다. 6가였다. 자, 그럼 하나만 더 얘기할게. 말 나온 김에. 이제 관리 잘해야 돼. 특히 재수생들. 무리하지 마요. 내 드디어 무리하지 말란 말이 나왔다. 내 입에서. 8시간 이상 자. 새끼 챙겨 먹어. 새끼 챙겨 먹어라. 제발. 헛거리 하고 다니지 마. 10일만 참으면 돼. 10일만 참아. 그것도 못 참아? 참을 수 있어. 충분히. 그리고 나서는 맘대로 놀되 사고 터지는데 제발 좀 이상한 데 가지 말고 사고 터질 것 같으면 근처도 가지 마. 그냥 놀러 가서 사고 터질 것 같으면 일단 나와. 알겠어요? 안전하게 놀아. 안전하게 놀라고 놀 거면. 근데 놀기도 해야 돼 사람이. 다시. 자, 그러면 이제 순자영문을 계승한 그는 한고조의 치국 개책 요구에 부응해서 신원을 저술했는데 이 책은 진의 단명 원인을 찾았는데 크게 4가지로 봤어요. 1번 너무 강압적인 정보를 냈고요. 2번 너무 법치주의만 했고요. 3번째 군주의 교만과 사치였고요. 4번째 현명하지 못한 인재 등용이요. 어머나 작금의 시대와 똑같죠. 관료들을 똑바로 못 뽑아. 군주가 교만하고 사치를 부려. 그러니까 저는 우리 지금 현 대통령에게 아직은 기대가 있어요. 어떤 측면? 처음에 취임하셨을 때 아무래도 검사 출신이니까 뭐라고 하셨겠어? 법대로 하겠다 그랬잖아. 법대로만 하면 안 된다니까. 인간이 법대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베이스가 검사 출신이니까 어쩔 수 없었겠지만 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내가 감히 뭐 이런 말 할 깜냥은 아니고 주제도 아니지만 역사적으로 형벌의 남용, 법률의 무관 통치, 군주의 교만과 사치, 현명하지 못한 인재 등용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진의 사상 통제,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
현실 정치에 도움을 주는 것이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뭐냐? 통물이라는 게 보니까요, 대원칙이야. 자연의 이치로서 천하의 모든 일을 포괄하겠다는 통물, 대원칙을 세운 거고요. 두 번째, 그럼 봐봐. 원칙대로만 하면 벗어나는, 예외에 대한 대응이 안 된다니까? 그래서 통변, 말 그대로 변. 우리 옛날에 신체호 지문에서 아와 비와의 투쟁 기억나죠? 거기서 항성과 변성이 있었잖아. 변성이 그 변자잖아. 통변. 뭐 하겠다? 예외에 대응하겠다. 예외에 대응하는 원칙이다. 그 얘기인 거예요. 마지막. 인의에서 현실 적용을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잘 봐. 이 얘기가 자유방임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유방임하면 사고 난다니까? 하지만 또 자유방임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한다고? 힘에 의한 권력 창출. 즉 뭐야? 질서 유지. 때때로 강력한 리더십. 때때로 강력한 공권력도 있어야 되는 거야. 하지만 동시에 그것만 너무 해버리면 자유가 박탈되기 때문에 왕도 정치 같은 걸로 자유도 보장해주는 그런 걸 하라는 거예요. 인과 의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다시 한자를 뜯어보니까 인이 아마도 왕도 정치에 가깝고 의가 아마도 힘에 가깝지 않을까. 저 윤사 같은 거 아내가 잘 모르거든요. 윤사 아내도 좀 도와줘봐. 그런 거 아니야? 자신 없어? 자신 있게 얘기해요. 괜찮아요. 잘 배웠으니까. 자, 3단락. 인의가 실현되는 정치를 위해 육간의 유교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자, 대원칙은 유교야. 그리고 다른 사상을 어떻게 통변으로서 적용했겠죠. 그래서 1. 대원칙. 아마도 통물이 유교였을 거고, 무의와 도가의 무의와 법가의 권세가 아마도 통변 아니었을까 싶으면서, 그래서 뭐냐, 도가의 무의는 무의자야. 말 그대로 냅두는 거야. 그냥 냅둬버려. 자유방임이에요. 그냥. 하지만 법가는 통치 질서, 법 질서잖아. 그래서 어떻게 무의 자연이니까 형벌을 가벼이 하고, 군주는 도가적 가치관에 의해서 수양을 해라, 평온해라, 이거고, 한편으로는 뭐야, 권세, 법치주의, 현명한 신하 임용을 해라. 그래서 정치 권력의 안정성을 가져가라, 힘을 가져가라. 그래서 기존의 것과 차별화된 형태의 정반합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눈에 뭐로 보였냐, 도가의 무의는 자유, 동시에 법가의 권세는 질서, 둘 다 취하는 통치 질서, 통치의 이념을 확립한 거 아닐까. 그럼 상대적으로 진에 비해서 자유가 되게 강조된 거잖아요. 왜냐하면 진은 완전히 법치주의인 거야. 그러니까 질서만 강조했는데, 힘만 강조했는데, 그러면 반대로 자유가 강조될 수밖에 없겠죠. 정체성 문제도 있었지만 어쨌든 이런 의의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얘기가 끝난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봐봐. 여기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이게 조선까지 이어지는 거라고. 그리고 이게 우리 유교 보이들, 유교 걸들, 지금 이 시대까지 오고 있잖아요. 선비님들, 우리 동방예의지국에 이어지고 있잖아, 지금. 조선 초기에 진행된 고려 관련 역사서 편찬은 조선멸망의 필연성과 조선건국의 정당성을 드러내야 되겠죠. 당연한 얘기야. 야, 갑자기, 야, 우리 고려 끝났으니 조선이야 그러면, 무슨 소리야?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저 새끼들은 뭔데 쥐들이 왕이라는 거야? 설득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뭐해? 야, 고려 좀 봐라. 괜히 위화군, 위화도. 거기 괜히 전쟁하러 간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우리 힘들게 했니? 그렇게 고려 비판했을 거고. 우리 이성계 장군님께서 이렇게 또 해결을 해주셨네. 라고 정당성을 부여해야 백성들이, 할 수도 있겠죠. 동시에 봐봐. 개성, 그 시절의 개경이죠. 개경이 계속 수도를 가지고 있었으면요, 그 토지의 지배와 거기 있는 인력, 노비들의 지배를 가지고 있는, 즉 옛날의 힘은 경제력, 지금도 마찬가지. 그럼 그 시절의 그 시절의 비즈니스 모델은 뭐야? 농경이야. 농경의 비즈니스 모델은 뭐야? 농경의 요소는 두 가지야. 1번 뭐라고? 땅. 2번 뭐라고? 노동력이야. 3번 뭐라고? 기후야. 현 시대 자본주의 시대에서 기업 경영의 3요소는 3M, Man, Material, Money였죠. 반대로 그 시절 농경의 3요소는 뭐였다고? 토지, 인력, 그리고 기후였다고. 그럼 어떻게? 개경이 있어버리면은 그 힘을 빼질 못해. 기득권의 힘을 빼질 못해. 그러니까 서울천도를 한 거예요. 오케이? 한양천도를 한 거라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맥락이야. 자, 그래서 일단 태조 이성계의 명으로 했는데 쌉소리가 나와. 다시 써라고 태종 때 한 거야. 그런데 봐, 이것도 나는 보면서 참 깜짝 놀랐어요. 봐봐. 고려의 용어를 갑자기 왜 그대로 씻다고 했을까? 뭐겠어, 이거는? 독자성이죠. vs 유교 사대주의는 뭐겠어? 보편성이죠.
그러니까 사대주의가 나쁘다고 볼 수도 있으나 한편으로 생각을 해봐. 적응을 해야지. 아니요? 우리가 아직도 조선이어가지고 1층 집에 그 화장실 밖에 있고 초가집 세우고 살 거야? 여러분 그렇게 살 거예요? 한복 입고?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정근대적인 삶을 사실 거냐고. 내 이름이 배돌쇠여야 되냐고 여러분. 아마 내가 조선시대 살았으면 배돌쇠였겠지. 힘은 좋았으니까 아주 주인집의 사랑을 받았을 거야. 그래서 열심히 일할 것이고 아주 농사만 지었다 그러면은 남들 한 100배 일했겠지. 그렇게 살 거냐고 평생. 그 얘기예요 지금. 무슨 얘기야? 고려의 독자성 분명히 있지만 선진 문물을 받아들일 필요도 있었던 거니까 둘이 박터리게 싸웠겠죠? 그래서 어떻게 갔다는 거야? 그래서 세종 때까지 오다가 결국에는 해결이 되긴 했어요. 그럼 이제 세종이 해결하신 거야. 어떻게 해요? 자, 경서가 뭐니? 여기서. 죄송해요. 그 이상한 드립 자꾸 치려고 그러지 마. 가수 경서 이런 거 제발. 미안해. 그런 드립 치지 마. 봐. 경서, 여기서 뭐야? 종교 경전을 얘기하는 거야. 저 따라오세요. 기독교에서는 바이블 성경이고요. 이슬람에서는 쿠란이고요. 불교에서는 불경이고요. 유교에서는 사서상경이야. 논어, 맹자 뭐 이런 거 있잖아. 그게 종교 경전이요. 그 무슨 얘기야? 조선에서는 그 사서상경이 근본이었던 거예요. 근본 원리야. 그럼 봐봐. 이제 역사서는 그럼 뭐냐는 거야. 사서상경은 오케이 근본, 바이블, 종교 경전. 근데 그건 현실 세계가 아니잖아. 현실 세계는 역사서로 하겠다고 한 거라고. 그러니까 세종부터 아예 확립을 한 거예요. 학문의 기능에 대해서. 역사는 뭐라고? 현실 세계. 종교 경전은 뭐라고? 이상 세계, 근본 세계, 근본 원리. 이렇게. 이런 분위기에 세종은 중국과 우리나라의 흥망성쇠를 담은 지평요람을 명했고, 편찬을 명했고, 치라고 크게 쓸게요. 지편전학자들은 원까지 일단 역사를 정리했는데 그 과정에서 잘 봐. 주자학적 역사관. 주자 우리나라 사람 아니죠. 어디야? 그래. 그러니까 얘는 뭐야? 사대주의야. 근데 사대주의라는 게 자꾸 나쁘게 우리를 낮잡았다. 이게 아니라 뭐라고? 변성이라니까, 변성. 적응이에요, 적응. 반면에 편찬 형식 측면에서는 강목이니까 강목체를 따르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얘기겠어? 우리의 독자성이 있었다는 거겠죠, 여기는. 또한 올바른 정치 여부에 따라 국가 운명이 다하고 천명 읽는다는 내용 역시 기존 역사서와 다르게, 즉 독자성이 있었다는 얘기죠. 됐어? 마지막 달라. 이런 편찬 방식은 국가의 흥망성쇠를 거울 삼아 국가를 운영하자 PS 구조 외에도 세력과 토대를 마련하자는 거고, 특히 국조라는 부분에서 유교적 시각에 따라 고려의 한계를 비판했겠죠. 그래서 유교 사회로 왔고 아직도 우리는 유교적 질서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제사 지내잖아. 지금 나 평생 제사 한 번도 안 지내봤다. 있을 수 있어. 있을 수 있는데 대부분의 집안에서 제사는 한 번쯤 경험을 했잖아요. 다 뭐야 그게? 다 그게 유교적인 관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독교는 제사를 안 지내잖아. 그럼 기독교적 관습이 가잖아. 불교적 관습이 있고 기독교적 관습이 있고 유교적 관습이 있는 거야. 아직 우리나라는 여전히 유교부이고 유교거리라고. 계속해서 이성계의 능력과 업적을 담긴 했지만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했대? 용비어천가로 해결을 했대. 끝. 됐죠?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구조도를 다시 한번 잡으면은, 자, 분서갱유라는 역사적 사건을 시작했고 그 배경이 뭐냐? 그 시절에 다뤄졌던 역사 지식을 아예 허언으로 받고 학문은 논란만 일으킨다고 봐서 야 싹 다 태워 씨발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전국시대의 순자의 변증법적인 학문 방식이 아예 제거가 됐던 거죠. 하지만 그건 오래가지 못하니까 결국 한나라에 이르러 가지고 해법을 찾았겠죠. 그래서 한나라에 이르러서 육각의 해법을 찾은 거예요. 자, 그럼 일단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역사에서 배워야 된다니까. 근데 그래서 자꾸 이태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슴이 많이 아프지만 그게 거기서 희생된 사람들을 기리는 방법이고 그 죽음이 가치 있게 되는 방법인 거야. 세월호 때도 배웠어야 되고 지금도 배웠어야 돼요. 근본적인 문제는 똑같아, 이 사람들아. 이거 바뀌지 않으면 또 죽어요. 세월호 때 고등학생이었죠? 8년 지났어. 지금 딱 20대잖아. 반복됩니다, 역사는. 이제 두 번째야. 세 번은 없어야 돼. 그래서 가혹한 형벌을 줬고 법치만 했고 교만했고 사치했고 인재 등용을 잘못했어.
그래서 그 해법을 찾아야 되는데 어떤 원리를 세팅한 걸까? 통문을 대원칙으로 특수한 상황에 대응하는 통변을 바탕으로 인이라는 현실 적용을 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힘에 의한 질서도 있고 왕도에 의한 자유도 부여했다는 거죠. 다시 한번 대원칙은 유교였고요. 대응하는 타사상, 특히 도가의 무의자연, 자유와 법과의 권세, 질서, 통제를 잘 조화를 이루어서 유교라는 동양 전통의 통치 질서를 확립을 했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조선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였냐? 중국과 동아시아라는 아시아라는 그 시절에 보편성도 받아들였지만 조선, 고려와 같은 우리나라, 우리 민족의 독자성도 확립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일단 시작은 조선 건국이야. 비슷하죠? 둘 다. 둘 다 한나라 건국이고 여기는 조선 건국이야. 그럼 기존의 문제 지적하고 해법을 조선이 찾았다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세팅을 한 거고, 그래서 역사서를 계속 만들려고 했는데 쉽지가 않았다는 거고, 세종 때에 들어서 역사서를 원리로 확립했죠. 어떻게? 유교 경전을 근본 원리로 하고 역사서를 현실 문제를 다루는 역할 분담을 한 거죠. 그래서 주자라는 그 시절에 보편성 있는 진리와 학문 원리를 적용해서 자치통각 강목을 만들기도 했지만 편찬 형식에서는 우리 독자적인 방법을 썼다는 거야. 그리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올바른 정치를 했을 때 국운과 천명에 영향을 주고 역사적 사건들이 생겨, 즉 정치가 이런 것들에 영향을 준다는 과거와는 다른 독자적 차별적인 아이디어도 있었다. 이념도 있었다. 궁극적으로 정리하면은 역사에서 타산지석해서 조선의 기틀 확립을 하고 이후에 조선의 시대를 조선의 국가적인 번영을 기원한 거죠. 기원이라기보다는 틀을 마련한 거죠.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뭐냐? 불교의 한계를 유교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고, 특히 용벼청과 같은 걸 통해서 위성계의 위험만으로는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았던 조선 건국의 정통성을, 정당성을 마련하려고 했다. 약간 이 흐름이에요. 그래서 정리해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 제가 두 가지로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이 어쨌든 제가 설명한 내용들 100% 이해할 수 있어요. 이유는 이미 다 아는 얘기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정보가 이게 반복된다고 나와. 잡는 게 첫 번째. 배경식을 최대한 활용한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구조를 빡세게 잡으셔야 돼요. 그래야 내용 간의 관계가 해결이 되면서 이해가 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시간이 되나 모르겠다. 내가 수학 문제 하나 풀어주고 싶었거든요. 근데 반응이 재밌는 게 이게 재수형으로 갈수록 반응이 좋고 고1 수학 문제인데 고1로 갈수록 반응이 안 좋아. 좀 이따 수학 문제 하나 풀어줘 볼 건데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결국 세상은 경우의 수고 확률 통계예요. 여러분, 이과를 선택했냐 문과를 선택했냐도 경우의 수 두 가지지만 그 각각의 선택은 기대값이 가장 높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잖아. 여러분, 수시도 그렇고 정시도 그래요. 이제 여러분이 학과, 대학을 정시에서 결정하든 수시에서 결정하든 했을 거예요. 전부 다 뭐니? 경우의 수야. 그 경우의 수의 선택은 충분한 정보 또는 불충분하더라도 최대한 정보를 수집해서 가중치를 곱해서 가장 기대값이 높은 선택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요, 단순히 경우에서 수학 문제뿐만 아니라 국어에서도 마찬가지야. 이 정보 하나하나가요, 있는 그대로의 정보가 아니라 가능성이 존재하는 정보들인 거야. 그럼 그 가능성이 제거가 되지 않으니까 정보의 해석이 여러 가지가 생기니까 거기서 혼란이 와버리는 거라고요. 그럼 그 정보의 가능성을 줄이는 건 첫 번째는 구조라는 거야. 두 번째는 배경지시라는 거야. 그러면 정보가 특정돼요. 그러면 무슨 얘기인지 알아먹을 수 있게 돼. 여자친구가 그래. 오빠 나 그냥 집에 갈래. 씨발. 뭐지? 1번 피곤하다. 2번 내가 뭐 잘못했다. 3번 그냥 변덕이다. 4번 뭐지? 진짜 집에 가고 싶은 건가? 봐봐. 경우의 수가 확정되지 않으니까 굉장히 혼란스럽고 힘들고 피곤해지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 최대한 그 정보와 그 주변 맥락 상황을 파악을 해. 수많은 정보를 수집을 해. 가장 가능성 높은 상황, 판단, 고민, 이건가? 저건가? 비슷하다니까, 국어도. 여러분의 어떤 인생도. 매 순간이 경우의 수고, 확률 통계에 의한 선택이에요, 여러분. 봅시다. 1번 문제. 4번 문제부터 볼까요? 자, 4번에 1번 선제 돌게요. 가는 한에서 나는 조선에 쓰인 책을 설명하고 있으니 시대 상황과 사상이 반영된 양상을 비교하며 읽는다. 그러니까 결국 무슨 문제야? 주제와 구조를 묻는 문제잖아. 주제는 뭡니까? 한에서
조선에서 쓰인 책이요. 어떻게 도입이 된 거야? 둘 다 기존 국가가 멸망하고 한나라와 조선이라는 대안이 나왔는데 그게 대안 모색이든 정당성이든지 간에 해법을 찾았어야 됐고 이걸 어떻게 찾은 거야? 역사서에서 찾고 있잖아. 책을 편찬해서 찾고 있잖아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 육가 뭐라고? 신어저술. 조선도 역시 마찬가지죠. 뭐라고? 봐봐, 역사서를 계속 지으려고 했어. 그런데 문제점, 해법. 다시 그래서 만들어진 게 뭐야? 고려사, 완성. 그래서 다시 세종은 치평요람. 그래서 치평요람 중에서도 국조 부분. 결국 무슨 얘기예요? 네. 그래 주제 구조 흐름이 한과 조선에서 책에 대한 얘기인데 그거는 기존 국가 멸망이라는 시대 상황과 사상을 배경으로 책에 적용된 양상을 세팅한 거잖아. 됐니? 그러니까 주제 구조를 잡아라. 그 얘기를 한 거고. 2번 선지. 가는 피지배 계층을 나는 지배 계층 아니요. 둘 다 지배 계층이죠. 예상 독자죠. 내가 이게 딱 보이는 이유가 뭐겠어? 여러분은 화작을 아예 머릿속에 지우고 있어. 엄매 선택하는 애들은. 반대로 엄매 선택하는 그 다음에 화작 선택하는 애들은 문법적인 걸 머릿속에 아예 지우고 있다니까. 근데 여러분 예상 독자 세팅하는 거는 정확하게 화법, 장문, 매체, 독서에서 기본 개념이요. 그러니까 예상 독자 묻는 거죠. 그래 예상 독자 묻고 있잖아. 피지배 계층이 예상 독자 아니잖아요. 3번 선지. 동일한 시대요? 아니요. 다 서로 다른 시대 아니야? 맞잖아. 역사적 흐름 속에 있는 거잖아요. 지금 오히려 바뀌었지. 그리고 나가 어떻게 보면 서로 어쨌든 틀렸고. 3번. 학문적 성격에 실용적 성격. 아니요. 학문을 바탕으로 실용적 성격을 세팅한 거지. 가나가 아니라. 5번 선지. 둘 다 국가주도 아닙니까? 국가적인 과비였잖아. 정답은 1번 끝이었다고. 됐어요? 그러니까 내용 일치가 아니야. 이해도가 높아진 상태에서의 판단력을 묻고 있는 거지. 여러분 머리가 좋아져야 돼요. 생각하는 방법을 배우셔야 되고. 찍는 방법 배우는 게 아니라 그 찍는 방법 어디다 쓸 거야. 근데 여기 생각하는 방법 배워봐요. 평생 써먹습니다. 평생. 얘는 하다 못해도 결혼할지 말지도 써먹을 수 있을걸. 진짜로. 가나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자, 진해 권력자인 이사는 역사 지식과 학문을 부정적으로 보았다. 맞죠? 가의 1달러. 그래서 이걸 근거로 뭘 익혔어? 분석행위. 정확하게 주제 세팅하는 내용, 주제 구조 담고 잘 끌고 왔죠. 2번 선지. 전국시대에는 순사처럼 여러 가지 사상을 통합하려는 학문 경향이 있었다. 그래요. 이게 정이었잖아. 1. 그리고 분석의 경우가 2 반이었잖아. 정답은 3번이네. 왜 봐? 여러분 잘 보세요. 자치통각 강목이라는 거는 누구의 작용? 주자학. 주자의 관점이었으니까 이거는 보편성이었던 거야. 그런데 우리 독자성은 어디 있었다고요? 강목체가 아닌 편찬 형식이었잖아. 즉 편찬 형식에서 자주성, 독자성을 갖고 있었잖아. 됐니? 정답 3번이었다고. 그러니까 이게 세부내용 발췌독처럼 보일 수도 있겠어요, 여러분.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 보편성적인 측면과 독자성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둘의 차이가 명확하게 보이잖아요. 자, 주자학적 역사관 자치통각 강목이에요. 반면에 편찬 형식은 뭐라고? 강체가 아니라니까? 이유는 뭐겠어? 독자성이라고 여러분이 정보 세팅을 했으면은 보였겠죠. 정답은 3번. 자, 6번 문제 볼게요. 기업 디귿에 대한 이해. 기억이 어디냐? 기억 어딨냐? 아, 통물, 통변, 인이. 기억, 통물. 니은, 통변. 디귿, 인이. 그러니까 이거는 통물은 대원칙 같은 거고, 여기는 개별 대응 같은 거고, 이거는 현실, 정치 같은 거 같아요. 그럼 봐봐.
개별적 특성이요? 대원칙 아닐까? 보편성 아닐까? 도가나 법가사상 중심 이념이 아니지. 중심 이념은 뭐였어? 유교였죠. 유교를 중심 삼아 변화 대응은 맞죠. 3번. 현명한 신하의 임용과 엄한 형벌의 집행을 전제로 한 평온한 정치의 결과요. 봐봐. 현명한 신하의 임용. 뭐야 이거는 그러면? 도가의 무의죠. 엄한 형벌 집행 뭐야? 에헤이 좀 봐봐 여러분. 봐 여기. 도가의 무의, 법가의 권세. 무의는 뭐라고? 형별가배의 수양강조, 평온한 통치의 결과. 권세는 현명한 신하의 임용, 정치 권력의 안정. 됐어요? 그럼 구조 잡았으면 뭐야? 현명한 신하의 임용과 얘는 도가 무의로 여기까지 갈 수 있잖아. 맞죠? 그런데 엄한 집행은 지금 둘이 그러니까 얘는 도가 무인 거고 엄한 형벌 집행은 법가의 권세잖아. 같지 않잖아. 무슨 얘기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도가 무이고 여기는 법과 권세잖아. 둘이 같지 않은데 두 개를 묶어서 인과로 엮어놨잖아. 군주의 부단한 수양 뭐라고? 도가의 무의라니까. 안정된 권력 뭐라고? 법과의 권세라고요. 그걸 바탕으로 통치 질서 확립이잖아. 우리 변증법하고 느낌 비슷한 거예요. 변증법도 바꿨잖아요. 계속 패러프레이즈잖아. 그러니까 주제 구조를 잡아줘야, 특히 구조를 잡아놔야 대응되는 양상들이 보일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기에 다시 이걸 보는 이유를 생각을 해야 돼. 왜냐면요. 잘 들어. 지금 재수 이상의 최고득점 학생들은 크게 문제가 안 될 거지만 그래도 혹시나 감각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최근 기출로 다시 한번 0점을 잡아줘야 되는 거고, 고3들은 기본기가 튼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EBS나 사술로 가버리니까 또 정신을 못 차리고 있더라고. 그래서 잘 들어. 지금 내가 2등급, 1등급 확신이 없다. 무조건 2, 2, 3 기출만 보세요. 뭔가 느낄 때까지 반복해서 봐. 뭔가 느끼려면 답 찾으면 안 되고요. 구조도 그려야 돼. 구조도를 존나 그려야 되고요. 한 3개 갖고 가서 구조 잡고 구조도 그리는 거 한 3번 하세요. 그럼 잡힐 거야. 그거라도 하세요, 여러분. 그거라도. 내가 하나만 얘기할게. 이거 내가 했는지 모르겠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군대 갔다 와가지고 메가스터디 들어갔어요. 얘기했죠, 그거는. 그래가지고 공부하는데 나는 시험을 조졌어. 그때 내가 기억나요. 내가 그때 수학을요. 거의, 그러니까 6구는 당연히 다 맞았어요. 근데 수능날 2개를 4점짜리를 틀린 거야. 근데 그게 아마 2등급인가 막 그랬을 거야. 아닌가? 뭐. 근데 우리 반에 좀 친한 애가 있었는데 걔는 공부를 아예 안 하는 애였어. 근데 우리 때 내가 그때 수학 선생님이 정말 잘 가르치셨거든요. 인기는 정말 없어. 수업 한 40명 있으면 35명이 자는 수업이었어. 근데 그 쌤이 진짜 초 에이스였어요. 교과서 쓰셨어요. 그분 출제위원 당연히 하셨고. 그분한테 제가 수학을 배우고 나서 어떤 그 사고하는 차원이 달라졌다고 해야 되나? 그때 정말 많이 배웠어요. 유재원 선생님이라고 제가 아직도 이름 기억하는 몇 안 되는 분이야. 근데 그 쌤이 애들이 공부를 하도 안 하니까 9월인가 10월 달쯤에 딱 그 얘기 하셨어요. 다 필요 없고 6구만 10번 돌리라 그랬어요. 근데 물론 한 10년 넘게 예전 일이잖아. 지금도 될지 모르겠어, 수학에서. 그래서 우리 반에서 진짜 공부하는 애. 평균이 60점인가 50점인가 그랬어요. 평균이 4, 5등급이네요. 걔가 나랑 똑같이 92점을 맞아온 거야, 수능날. 똑같잖아, 나는 정말. 공부 뒤지게 했는데. 그래서 물어봤어요. 너 공부 어떻게 했냐고. 그 유지현 쌤이 얘기한 대로 자기는 6구만 10번 풀었대요. 그것만 했대. 다른 거 하나도 안 했대. 다른 수학 공부 정말 하나도 안 했대. 억울하잖아요, 나는 사실은.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우리 수강생들, 특히 고3들은 제발 딴 것 좀 하지 마, 지금. 2, 2, 3만 최소 3번 이상 돌려. 새로운 게 보일 정도로 반복해서 보셔야 돼요. 그러다 보일 거야.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했던 방법으로 보면 절대 안 보여. 어떻게든 수업 시간에 들은 머릿속에 박혀있는 그 내용 가지고 계속 들여다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7번 볼게요. 유가 집현전 학자들의 공통점이야. 그래, 이거잖아. 당연히 기억은 공통 구조로 내용으로도 확인되는 거. 아니지. 멸망 원인이 잘못된 정치 운영에서 왔다고 봤기 때문에 그래서 해결 방법을 찾은 거잖아요. 디귿. 옛 국가에서 드러난 사상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새 국가의 군주는 유교에 따라 통치하도록 한다. 자, 이게 상당히 낚시거든. 잘 들어. 일단은요, 간은요, 뭐가 있었어? 분서갱유라는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분서갱유는 뭐야? 전부 불태운 거잖아. 그러니까 분서갱유에 따라서 어떤 일이 생기는 거야? 사상적 공백이 생겼죠. 아, 너 이거 존나 많이 틀렸었지? 자, 그럼 봐봐. 가 같은 경우에는 유교를 세팅한 게 사상적 공백을 메우기 위한 방법일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조선은 사상적 공백이 어디 있어, 지금? 분서경우가 없잖아. 그러니까 봐봐. 이게 공통점, 차이점 찾는 거라니까? 나 같은 경우는 분서경우 같은 사건이 없었어요. 나는 뭐 때문이었는데? 조선 건국이야. 조선 건국의 정당성 확보를 위하며 그것 때문에 결과로 나온 게 역사서 편찬이지. 그러니까 둘 다 결과는 뭐라고? 역사서 편찬이야. 그런데 지금 이유가 조금 달라요. 가 같은 경우에는 분서경유 때문에 기존에 게 다 없어져 버린 것도 있는 거고 진나라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한 것도 있는 거야. 그래서 유교 역사서 편찬으로 간 거지. 또는 분서경유라는 사상적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서 역사서 편찬 또는 유교로 간 거라고 볼 수도 있죠. 하지만 나는 분서경유 같은 게 없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기존의 고유한 고려 영호를 살리자. 아니다. 우리 유교 사대주의 하자. 그럼 봐봐. 얘는 지금 분서경유 때문에 기존의 게 없다니까? 그런데 고유한 고려 용어가 오히려 있잖아요. 그럼 사상적 공백이 아니야? 오히려 사상적 공백이 없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디귿이 틀렸던 거라고. 그래서 정답은 당연히 1번인 거라고. 애들이 정말 많이 틀린 이유가 뭐겠어요? 분서경유가 뭔지 모르는 거야. 문화대혁명이 뭔지를 모르는 거야. 분서경유, 문화대혁명 둘 다. 자, 분서경유는 언제? 이 시절에 있었던. 문화대혁명은 언제? 현대사회 중국에 있었던. 싹 다 태운 거야. 싹 다 태운 거. 싹 다 태우니까 어떻게 돼? 자기가 없는 거야. 그래서 지금 같은 사단이 벌어지는 거고. 됐죠? 여기까지. 자, 계속해서 8번 문제 보겠습니다. 보기는 동양 역사가들의 견해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잘 들어. 이게 더 이상 지문을 독립적으로 보고 여기 있는 것만 가지고 문제 푸는 그 느낌이 아니에요. 자꾸 그쪽으로 가면 인생이 아니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그래? 나 진짜 걱정된다니까. 여러분, 대학만 가면 해결이 돼요, 인생이? 아니야. 또 시작이에요, 여러분, 진짜. 내가 자꾸 잔소리해서 미안한데, 얘들아. 너희가 지금 수능 과정에서 겪었던 거랑 비교도 안 될 정도의 인생에서 답도 안 나오는 일들이 벌어져요. 근데 내가 내 인생에서 그 겪었던 일들을 잘 돌이켜보잖아. 내가 사실 수능에서 충분히 깨닫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 그런데 앞서 성장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렇게 겪잖아요. 힘든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분명히 성장이 있고 양분이 돼서 여러분은 정말 어른다운 어른이 되어 계실 거예요. 그러려면 근본부터 제대로 하셔야 돼요. 자꾸 사후약방문, 꼼수, 뭐 찍기, 씨부레 이런 거 하지 마, 제발. 그런 걸로 인생 안 바뀌어. 8번 문제 봅시다. 대부분 옛일의 성패는 논하기 좋아하고 그 인의 진위를 살피지 않는다. 아이씨, 또 여기도 꼰대인데? 하지만 진위를 분명히 한 후에야 성패가 어긋나지 않을 수 있다.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죠. 대부분 일반의 사람들을 비판한 거죠. 자, 이는 바꿔 얘기하면 뭐라고? 역사 서술의 근원인 자료를 바로잡고 깨끗이 해서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 같거든요. 성패가 어긋나는 문제를 바로잡으면서 해결한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다. 자, 2번 손치. 고금의 흥망은 현실의 객관적 형세인 시세의 흐름에 따르는 것이며 사림의 재주와 덕행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천하의 일은
시세가 제일 중요하고 행복과 불행이 다음이며 옳고 그름을 구분을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 사실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도의 본체는 경서에 있지만 그것의 큰 쓰임이 역사에서 담겨있다. 아 잠깐만. 항상 얘기하지만 이 보기 문제는 지문을 비교대조하든 지문을 적용하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적용 포인트가 보이죠. 자 무슨 얘기야. 경서가 근본이에요. 맞죠? 이게 근본 원리라고. 그런데 이걸 적용한 현실 세계가 뭐라고? 그래 역사서라고. 이거 나의 관점이잖아 지금. 역사란 선을 높이고 악을 낮추는 거다. 선을 권하고 악을 징계하는 것이다. 즉 정리하면 근본은 유교 경전, 근본 원리는 유교 경전으로 하고 현실 적용은 역사서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는 나 입장을 그대로 갖고 온 것 같거든. 자 그럼 뭐 하라는 건지 선지들 하나씩 들어가서 좀 찾아봅시다. 1번 기업 관점에 따르면 그래 일반인들은 타산지석 안 한다니까. 그 타산지석하지 않는 일반인들의 행태를 비판하는 거잖아. 타산지석하라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우리 타산지석하자. 문제 해결하려면. 신화에 제시된 진의 멸망 원인에 대한 지적. 그렇죠. 진의 멸망의 원인, 지적. 무슨 얘기야? 타산지석하자는 얘기죠. 자 그럼 이 봐봐. 이 타산지석이 해법이자 우리가 결국 가야 되는 건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가는 거야? 그렇구나. 그렇구나. 역사서술의 근원인 자료를 바로잡고 깨끗이 하는 과정을 통해서 타산지석으로 갈 수 있겠구나. 역사에서 배울 수 있겠구나. 어떻게 하라고? 그래. 진위의 명확한 판별 이후에 타산지석 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저는. 됐어? 기업 관점에 따르면 고려사 편찬 과정에서 고려 용어를 고쳐 쓰자고 하는 의견은 그게 아니잖아. 지금 고려의 용어를 쓰자고 한 건 뭐예요? 독자성이지. 또는 뭐가 있었어? 보편성에 의해서 유교 사대주의도 있었지. 이 구조, 이 내용이라니까. 뭘 바로잡고 말고가 어디 있어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 지금. 됐어요? 고려사 편찬 과정에 있었던 고려 용어를 쓰냐 마냐는 이 논점이에요. 타산지석 논점이 아니라 보편성이나 특수성이 보편성이나 특수성이냐 보편성이나 독자성이냐 이 논점이지 타산지석의 논점이 아니라니까. 사료를 명확히 하자는 그런 논점이 아니라고. 논점 아웃이야. 이용 가능성이 제일 높아 보여요. 정답은. 자, 계속해서 니은 관점에 따르면 치평연함에 서술된 국가 행망은 그 원인이 인물 능력보다는 객관적 형사. 그렇구나. 그렇죠. 인물보다는 뭐로 본 거야? 그래요. 정치의 결과물로 본 거지. 국가의 행망을. 아니니? 3번. 디귿의 관점으로 보면요. 신화에 제시된 진에 대한 비판은 그렇죠. 악을 낮추고 징계하는 거. 디귿 관점에 따르면 치평요란 편찬과 관련된 세종의 생각은 학문의 근본은 도의 본체. 현실적 학문의 근원은 도연의 쓰임에. 이것도 여러분이 좁히고 아마 왔다 갔다 해보면 알겠지만 아마 근본이 도고 그게 본체며 현실에서의 학문은 그 구현이고 쓰임이라고 아마 나왔을 것 같아요. 확인해 보시면. 되셨나요? 좀 불안하시면 좁히고 발췌독을 해보시면 아마 정답은 특정되지 않았을까 싶고. 자, 마지막 이걸 되게 많이 틀렸다 그러더라고. 잘 들어. 그럼 어휘 문제에 틀리는 학생들은 제가 해법을 드릴게요. 1번. 05부터 13. 시간이 없으면 14, 16. 더 시간이 없으면 17, 23에 나와 있는 어휘 문제만 푸세요. 그러려면 여러분 주황색 교재 아마 받은 학생도 있을 텐데 그런 느낌으로 봐야 돼. 왜냐면 얘만 따로 떼려면요. 문맥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지문 있고 얘가 보여야 되거든. 자, 얘는 어떻게 푸셔야 되냐면 이 유형만 연습하셔야 돼요. 팁이 있어. 두 번째. 일단은 바꿔 써보세요. 말 그대로. 세 번째. 요소, 상황. 예를 들면 이런 거야. 구체적 상황에 쓰이는 단어인지 추상적 상황에 쓰이는 단어인지. 오케이? 또 한자어 같은 거 추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유형만 연습하다 보면 어떤 느낌이 좀 잡혀. 이거 되게 많이 틀렸거든? 자, 그래서 볼게요. 바꿔쓰기 적절한 거.
A부터 가볼게. A 어딨냐? A. 사상 통제를 기도했다. 맥락을 봐. 목적어 서술어. 통제를 기도했어. 통제를 시도했어. 통제를 뭐 했어? 통제를 꾀했다. 이따 바꿔 써봐. 문제 없어 보이거든요. 통제를 했다. 통제를 꾀했다. 통제를 기도했다. 통제를 시도했다. 2번 선지 볼게요. 받아들여. B. 흡수하여. 비판적으로 받아들였다. 비판적으로 흡수했다. 이것도 크게 문제 없어 보여요. B. 자, C를 볼게. 일단 바꿔 써보면 믿던. 디귿. 믿다는 신뢰하다는 의미도 들어가잖아. 그럼 봐봐. 힘의 지배를 신뢰했다? 숭상이잖아. 우러러 본 거 아닙니까? 신뢰보다는. 여기서 약간 핀트가 어긋나. 숭상이란 건 뭐야? 교조적으로 받아들였다지. 믿다는 신뢰하다고. 맥락이 좀 달라요. 오케이? 전 3번에 제일 이상해 보여. 세 개 중에는. 봐봐. 그러니까 믿더는 신뢰에 가깝지. 근데 C는 뭡니까? 숭상이잖아. 숭상은 여러분, 그 뭐나 하지? 우상숭상 뭐 이런 거잖아. 우상숭배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믿음과 조금 그러니까 믿음, 신뢰와는 조금 다른 맥락이라고. D. 끼어들었다. D 어디 있어? D. 개입되었다. 주관이 끼어들었다. 가능하고. 마지막에 E를 한번 볼까요? 논란이 계속되었다. 논란이 이어졌다. 그게 문제 없네. 그러니까 상황 맥락이나 바꿔쓰기를 해봤을 때 저는 3번이 제일 특이해서 이렇게 골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100%는 없어. 어휘 문제는 원래 그래. 그런데 제가 아까 줬던 방법들, 여러분 시간 없으니까 이 어휘 문제만 바꿔 써보고 요소, 상황 이런 것들 하다 보면은 감이 딱 잡힐 거고요. 해. 언제까지? 늦어도 수요일까지 해. 그래서 저한테 요청하면 마지막 파이널 수업 때 해드리거나 목요일 고2 학생들 독서 수업할 때 제가 어휘 문제 한번 싹 정리해가지고 보충 영상을 뿌릴게. 아시겠습니까? 자, 10시까지 이제 15분 남아서 일단 캡처해서 올려드리고 5분 동안 여러분 오늘 공부한 거 복습하시고 질문 있으면 주시고 좀 고민들 있으면 카톡으로 주세요. 이제 다음 주가 마지막 수업입니다. 마지막 수업 전에 앞서서 제가 학습 방향성과 파이널 전략을 좀 설명드리려고 하니 잘 들으시길 바라고, 사실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했어요. 그래서 오늘 좀 이 시간을 가져야 되니까 그렇게 알고 있겠고, 실장님 영상은 10초 잡아주시고 잠깐 끊을게요. 자, 그리고 화장실 갔다 올 사람 갔다 오시고요. 사진 찍어 올려주시고요. 50분부터 그럼 파이널 어떤 식으로 보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전략을 다시 한번 짜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